매일 아침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은 삶은 달걀 2개를 먹고 우유 한 잔만 더 마시면 자신의 신장과 뼈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를 넘으셨다면 그 건강해 보이는 아침 식사가 오히려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을 돌처럼 딱딱한 관으로 바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소변에 거품이 가득 생기고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 화장실에 가게 될 때쯤이면 대부분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가버린 뒤입니다. 이런 지식을 계속 받아보시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신장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침 식탁 위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몇 년 뒤 투석기계 옆에 누워있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달걀과의 3가지 조합, 그리고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장 속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3가지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달걀을 먹어도 80세가 될 때까지 소변이 맑고 다리가 붓지 않으며 혈압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과 몇 년 만에 신장이 너무 약해져 입원까지 하게 됩니다. 차이는 달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여러분이 달걀과 함께 무엇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랫동안 노년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자신은 매우 조심해서 먹고 살았다고 믿는데도 신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당황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김성호라는 한 어르신이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분이었고 몸은 마른 편이었지만 매우 민첩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더 보충해야 한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침 식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그의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2 발목은 마치 돌을 달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에는 하얀 거품이 가득 생겼습니다. 밤에는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니 그의 CRP 염증 수치는 이미 안전 범위를 훨씬 넘어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역시 정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튀긴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고 우유를 마셨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노년에게 가장 좋은 아침 식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우유 한 잔이 모든 것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00mg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는 여기에 약 230mg의 인이 더 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신장이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남는 인을 쉽게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달걀을 먹고 우유를 함께 마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인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장은 더 이상 그것을 모두 배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인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액 속인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꺼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칼슘과 인은 서로 결합하여 돌처럼 단단한 작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뼈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특히 신장 속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여과 장치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아주 얇은 그물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칼슘과 인이 거기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곳의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수도관 안이 석회로 꽉 막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은 더 이상 쉽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손상되고 결국 조금씩 죽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노년층 분들이 뼈를 위해 달걀과 우유를 함께 먹을수록 다리는 더 붓고
소변은 더 자주 보게 되며 뼈는 여전히 약한데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혈액 속 CRP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이 손상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런 미결하게 저는 이전에 이혜진이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매우 조심해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삶고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따뜻한 우유까지 한 잔 더 드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CRP 수치는 항상 3mm를 넘고 있었습니다. CRP가 높아지면 그것은 혈관 속에서 천천히 타오르는 불씨와 같습니다.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은 계속해서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흉터처럼 변해갑니다. 의사들은 이것을 사구체 경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사구체가 경화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고도 소변에 거품이 조금 많아지고 다리가 약간 붓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70세를 넘으셨고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며 발목이 붓고 아침이면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더 이상 달걀을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층에게 그것은 신장 속 혈관이 석회화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대신 달걀을 먹은 뒤에는 따뜻한 물 한 컵만 마셔보십시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액으로 들어가는 인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신장의 부담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만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층 식탁에 더 자주 올라오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우유는 마시지 않지만 달걀을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 먹거나 아주 짜게 졸인 달걀을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이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을 날마다 조금씩 찢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박민수라는 한 어르신을 아직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하게 부은 다리를 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발목의 피부는 팽팽하게 번들거릴 정도였고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움푹 들어간 자국이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우유도 마시지 않고 단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신장에 해로운 것들은 잘 피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아주 많은 간장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달걀이 너무 싱겁다고 느껴서 소금까지 더 뿌려 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장을 얼마나 드시는지 묻자 그는 그저 조금만 쓴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설명한 조금은 사실 거의 큰 술 한 스푼에 가까운 양이었습니다. 그 정도 간장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이미 늙고 약해진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여과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사구체 안의 작은 모세혈관들은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노폐물만 통과시키고 단백질과 필요한 물질들은 붙잡아두는 아주 촘촘한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게 됩니다. 혈액량은 많아지고 혈관 속 압력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장 안의 작은 모세혈관들은 마치 너무 강한 물줄기를 견뎌야 하는 낡은 수도관처럼 팽팽하게 눌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오르고 다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달걀을 간장이나 소금과 함께 먹게 되면 그 압박은 날마다 반복됩니다. 사구체 혈관벽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아주 작고 균일해야 할 여과 구멍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본래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밖으로 새어나와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다거나 소변을 너무 세게 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자주 생기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백질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곧
신장 안에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 장치들이 이미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박민수 어르신 같은 분들 대부분이 자신은 그저 싱겁게 먹고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간장, 소금, 짜게 졸인 달걀, 짠 장아찌, 너무 짠 김치 또는 달걀과 함께 먹는 마른 생선에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이 그 부담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를 넘긴 분들에게는 신장이 더 이상 그런 압력을 버텨낼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노년층이 하루에 소금 5g 이상 먹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 2개를 간장에 찍어 먹는 아침 식사 한 끼에 다른 짠 반찬 몇 가지까지 더해지면 많은 분들이 이미 이 한도를 아침부터 넘겨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달걀이 너무 싱거워서 간장이 없으면 도저히 삼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몇 시간씩 투석 기계 옆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다면 몇 분간 느끼는 짠맛이 결코 바꿀 만한 값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 한미자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그녀는 우유도 마시지 않았고 짜게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삶은 달걀을 먹은 뒤 꼭 진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어떤 날은 녹차였고 어떤 날은 볶은 보리차였습니다. 그녀는 식사 후 차를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되고 몸이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진한 차에는 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이 달걀 속 단백질과 만나면 서로 결합해 위와 장 안에서 소화되기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화기관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노년층은 더부룩함, 소화불량, 오래가는 변비를 겪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변비가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장과 신장은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두 통로입니다. 변비 때문에 장이 막히게 되면 원래는 밖으로 나가야 할 독소들이 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것들은 분해되고 발효되며 다시 혈액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혈액은 그 모든 독소를 신장으로 가져갑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은 그 독소들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구체는 이미 나이 때문에, 염증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쌓여온 나트륨과 인 때문에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장에서 올라온 독소 부담까지 더해지니 신장은 훨씬 더 빠르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은 변비가 있고 다리가 붓고 입맛이 없고 몸이 늘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매일 아침 달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면 부디 내일부터는 멈추십시오. 달걀을 드신 뒤에는 진한 차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십시오. 차는 최소한 1시간쯤 지난 뒤에 마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장이 훨씬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변비를 줄이며 신장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유도 마시지 않고 소금에 찍어 먹지도 않고 차도 마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달걀은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좋으냐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달걀을 빨간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은 칼륨이 걱정되어 채소와 과일을 두려워하십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많은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나나나 토마토 또는 많은 초록 채소들보다 칼륨이 훨씬 적습니다. 대신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매우 강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것은 혈액 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쓸어내는 빗자루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달걀을 빨간 파프리카와 함께 드시면 달걀 속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속 라이코펜은 신장 속 작은 모세혈관들이 염증이나 경화로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최은이라는 한 어르신에게 아침 식사를 바꾸시라고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늘 삶은 달걀을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넣고 달걀에 빨간 파프리카 몇 조각을 넣어 가볍게 볶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도 간장도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리 붓기는 줄어 있었고 밤에 일어나 소변을 보는 횟수도 줄어 있었으며 CRP 염증 수치 역시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 파프리카가 단지 염증을 줄이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달걀을 더 맛있게 만들고 더 부드럽게 만들며 더 먹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소금이나 간장에 찍어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빨간 파프리카를 잘게 썰어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약 1분 정도만 가볍게 볶으신 뒤 달걀을 넣어 함께 섞어 드십시오. 이렇게 드시면 파프리카 속 항산화 성분을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고 나트륨이나 이는 늘리지 않게 됩니다. 70세를 넘긴 아주 많은 분들에게는 약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습관을 멈추고 그것을 올바른 먹는 방법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장 속 작은 혈관들을 열어주고 압력을 낮추며 혈액순환을 눈에 띄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식품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부엌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파, 부추, 그리고 양파입니다. 이 채소들의 냄새를 싫어하시는 노년층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파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추는 그저 향을 내는 채소일 뿐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신장이 약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붓기가 덜한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달걀을 소금과 간장과 함께 먹는 대신 파나 부추와 함께 드시고 있었습니다. 윤재석이라는 한 어르신은 자신이 15년 동안 고혈압을 알아왔다고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혈압을 잴 때마다 늘 150을 넘었습니다. 약은 규칙적으로 드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주 두통이 있고 어지러웠으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약간 붓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달걀을 드셨지만 예전에는 늘 짠 김치나 마른 생선과 함께 드셨습니다. 제가 양파나 부추를 자주 드시는지 여쭈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간장을 끊고 짠 김치를 끊고 마른 생선도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양파를 몇 조각 얇게 썰고 부추를 조금 넣어 약한 불에서 달걀과 함께 가볍게 볶아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2달이 조금 지난 뒤 그의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붓기는 줄었고 소변의 거품도 덜해졌으며 몸도 한결 덜 피곤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와 부추에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성분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속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이 작은 혈관들은 계속해서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굳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신장은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모세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안정적인 혈류로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혈관이 수축되거나 너무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산소도 부족해지고 영양도 부족해지며 결국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양파와 부추 속 퀘르세틴은 몸이 더 많은 질산화질소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혈관벽을 이완시키고 더 넓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혈관이 열리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고 사구체 안의 압력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신장 속 작은 여과 장치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팽팽하게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소금과 간장이 신장 속 혈관을 조여버리는 것과 같다면 양파와 부추는 그 혈관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파와 부추는 달걀을 더 쉽게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이 달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목에 걸리는 것 같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달걀을 양파와 부추와 함께 드시면 몸이 훨씬 더 편하게 소화할 수 있고 장의 움직임도 더 좋아집니다. 그 결과 변비를 줄일 수 있고 독소가 다시 혈액으로 되돌아가는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미란이라는 또 다른 어르신은 거의 매일 변비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자주 붓고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자주 깨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쭈었더니 삶은 달걀 1개와 빵 조금 그리고 진한 차를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차를 끊고 잘게 썬 양파와 부추를 넣은 달걀찜으로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불과 몇 주 뒤 그녀는 배변이 더 쉬워졌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으며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양파가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몸이 매일 조용히 스스로에게 주고 있던 부담을 마침내 덜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걀을 먹으면서도 신장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달걀 1개를 그릇에 깨 넣고 아주 얇게 썬 양파 몇 조각과 잘게 썬 부추를 조금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찌거나 올리브유를 조금만 넣고 아주 약하게 볶아 드십시오. 간장도 넣지 말고 소금도 넣지 마십시오. 며칠만 지나도 여러분은 더 이상 짠맛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양파와 부추가 음식의 향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먹기에도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양파, 부추 외에도 제가 늘 환자분들께 아침에 달걀과 함께 드시라고 권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당분을 떠올리며 과일은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사과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과는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칼륨이 매우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과에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여러분이 달걀을 드시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 안에 여러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장의 움직임이 좋지 않으면 그 노폐물들은 장 속에 머물며 발효되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독소들은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신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과 속 펙틴은 하나의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그 독소들을 장 안에서 붙잡아두고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저는 강현우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입안은 썩고 변비가 있었으며 소변 냄새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달걀을 먹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과일을 드시는지 여쭈었더니 당분도 걱정되고 칼륨도 걱정되어 먹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만약 과일을 하나 고르셔야 한다면 아침에 작은 사과 1개를 달걀과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이 씻은 껍질째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펙틴의 대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2달 뒤 그는 다시 찾아와 배가 더 편해졌고 대변도 규칙적으로 보게 되었으며 다리 붓기도 줄었고 아침에도 전보다 더 맑게 깰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이 더 깨끗해지면 혈액도 더 깨끗해집니다. 혈액이 더 깨끗해지면 신장은 더 이상 과하게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왜 사과 한 조각만으로도 노년층에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70세를 넘기셨다면 신장을 오래된 정수기 하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소금과인 진한 차, 잘못된 식사법으로 그 안에 찌꺼기를 계속 부어 넣는다면 그 기계는 아주 빨리 망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담을 줄이고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더 좋게 하고 장을 더 깨끗하게 도와주는 음식들을 더해간다면 그 기계는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더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식품을 골랐다 하더라도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한다면 그 모든 노력은 여전히 아무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은 팬에 기름을 듬뿍 넣고 센 불에 달걀을 빨리 부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바삭하게 익은 흰자, 완전히 익은 노른자, 그리고 뜨거운 기름의 고소한 냄새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조리 방법이 신장에 매우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뇌와 신경, 그리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달걀을 너무 높은 온도에서, 특히 섭씨 150도 이상에서 부치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옥시스테롤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옥시스테롤은 매우 강한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이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손상시킵니다. 신장 속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혈관들은 매우 얇고 아주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혜숙이라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우유도 끊었고, 간장도 끊었고, 아침 식사 후 진한 차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리는 여전히 조금씩 붓고 있었고, 소변에도 아직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걀을 어떻게 조리하시는지 여쭈었더니 그녀는 매일 아침 기름을 많이 넣고 달걀을 아주 바싹 익혀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달걀은 완전히 익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조리 방법을 바꾼 뒤에야 그녀의 몸은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좋은 달걀 조리법은 센 불에 부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삶거나 부드럽게 찌는 것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8분 규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만 삶으십시오. 그리고 바로 꺼내십시오. 8분이 지나면 흰자는 완전히 익어 소화가 잘 되고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아직 부드럽고 지나치게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른자가 너무 오래 익지 않으면 달걀 속 콜레스테롤도 아직 옥시스테롤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삶은 달걀 한 개는 몸에 필요한 좋은 단백질을 거의 그대로 지켜줍니다. 신장은 높은 온도에서 부쳤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느라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달걀 속 단백질도 훨씬 더 잘 흡수되어 몸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은 달걀을 부쳐 먹어야 더 맛있고 더 든든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나이가 든 신장에게는 바싹 부친 달걀 한 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장을 더 건강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프라이팬 대신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매일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염증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아침 식사를 자주 권해드립니다. 정확히 8분 삶은 달걀 한 개 또는 빨간 파프리카와 양파, 부추를 넣고 아주 약하게 볶은 달걀 한 접시입니다. 거기에 깨끗이 씻은 껍질째, 사과 반 개를 곁들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우유는 없습니다. 간장도 없습니다. 소금도 없습니다. 식사 직후에 진한 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단순한 것들이 신장을 쉬게 해주고 혈액을 더 깨끗하게 만들며 염증을 줄이고 신장 속 수백만 개의 작은 여과 장치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어 줍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은 아프지 않습니다. 신장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미 오랫동안 손상이 진행된 뒤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붓고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 때문에 깨고 아침이면 몸이 늘 피곤하고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거나 투석기계 앞에 앉게 된 뒤에야 변화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은 사람도 여전히 건강한 신장을 지키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가볍게 걸으며 가족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60세가 넘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달걀을 먹는 방법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신부전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세월을 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동현이라는 또 다른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76세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매일 먹는 음식, 혈압 수치 하나하나, 밤에 화장실에 간 횟수, 심지어 소변의 색깔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달걀을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셨고 어떤 날은 달걀 프라이를 간장과 함께 드셨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에는 속을 더 따뜻하게 하려고 진한 차도 한 잔 더 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전보다 더 꽉 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은 더 무거워졌고 오후에 신는 신발은 늘 아침보다 더 꽉 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5번이나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의 소변에 하얀 거품이 가득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를 가장 마음 아프게 만든 것은 그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평소 무엇을 드시는지 물었을 때 그는 그제야 자신이 수년 동안 매일 아무것도 모른 채 신장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은 예전처럼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일찍 발견하고 올바르게 바꾸기만 한다면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4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달걀을 먹은 직후 우유를 마시는 것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둘째, 아침에 간장과 소금, 그리고 지나치게 짠 음식들을 모두 끊으십시오. 셋째, 식사 후 1시간 안에는 진한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먹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그 뒤로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8분 동안 달걀 1개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몇 조각, 양파 조금, 부추 몇 줄기, 작은 사과 반 개와 함께 드셨습니다. 우유나 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밤마다 한두 번 정도만 화장실에 가면 되었고 다리도 훨씬 가벼워졌으며 몸도 덜 피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변에 더 이상 예전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에는 그의 CRP 염증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신장 기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많은 노년층 분들이 최동현 어르신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곤해야 하고 다리가 붓고 밤에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하며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아주 많은 증상들은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달걀 1개가 신장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걀 1개가 우유와 함께 소금과 간장과 함께 그리고 진한 차와 함께 들어가면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걀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식탁 앞에 서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달걀을 먹은 뒤에는 우유를 마시지 마십시오. 달걀을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 먹지 마십시오. 아침 식사 직후에는 진한 차를 마시지 마십시오. 달걀은 정확히 8분 삶거나 부드럽게 쪄서 드십시오.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 양파, 부추 또는 사과 몇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만약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마다 몸이 늘 무겁게 느껴진다면 부디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투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는 부디 다른 아침 식사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신장에 더 가벼운 아침 식사, 염증이 더 적은 아침 식사, 병원과 투석 기계에 인생을 묶어두는 대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시간을 더 오래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아침 식사를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결심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한 개의 신장을 살리고 한 사람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